네, 화면에 이제 적게 잃으면 오래 산다 이런 얘기가 딱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장의 분위기는 그렇게 좋지 않은데요. 분석을 좀 해보면서 돌파구를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복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네, 이제 계속해서 이 선물 시장 얘기를 하시면서 지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계시는데 오늘 뭐 지수 계속해서 약세입니다. 그런 가운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전반적인 흐름 자체도 그닥 좋지가 않고요. 거기서 그 안에서 이제 2차 전지 그리고 원자력 발전 이 관련된 부분 그리고 드론 상대적으로 일부 센 종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전장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장은 제가 해외 시장 약세, 국내 장 약세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변곡점 지수 하락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저께구나. 그저께 우리나라 시장이 해외 시장보다 약할 때 해드렸던 그 말이 어제 이게 현실로 벌어졌거든요. 결국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얘기를 하면 하루 이틀의 오차는 있어도 결국은 그렇게 나옵니다. 저는 뭐 강조하지만은 이 해외 시장하고 국내 시장하고의 연관성으로 시장을 분석하는 그런 특징으로 20년을 전문가를 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유독 약하다가 어제는 키가 맞았어요. 그리고 딱 오늘 보시면은 우리나라도 어제, 오늘 지금 현재 음봉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그 다음에 나스닥을 보시면 나스닥도 어제, 오늘 지금 현재 음봉으로 진행이 되고 이렇게 같아지죠, 여러분. 패턴 자체가. 그리고 마디의 어떤 중심값도 비스무리하고 그러니까 나스닥 11,000 조금 더 내리면 중심이 500까지는 완벽하게 안 올라갔으니까 1900. 그게 이제 우리나라는 285 수준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기 화면에 보이는 숫자들이 이 나스닥 시장이 중요합니다. 내일이면은 이제 요 15라는 숫자들, 요 15라는 숫자들이 이제 거의 끝나고 1, 2, 3, 4, 5 파동이니까 사실은 제가 왜 이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방송할 때 가끔 그런 말씀 많이 드리지 않습니까? 저는 지수가 좀 빠졌으면 좋겠다. 종목이 좀 빠졌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지금이 딱 그런 위치예요. 여기서 나스닥이 제대로 가려면 여기 지금 화면에 보이는 요 파란색 선 이거 빼고 그냥 갈게요, 여러분. 이쪽 전저점 언저리를 살짝 깨는 거죠. 여기처럼 이렇게 살짝 깨가지고 패턴을 삼각형 패턴으로 만들어 놓는 게 탄력적인 면에서는 훨씬 셉니다. 그러니까 추세 자체를 약세장에서 추세 자체가 N자형 패턴은 말이 안 되는 거고 쐐기형 패턴으로 만들어져야 순식간에 이렇게 급반등이 나오는 거거든요. 요런 게 엄청나게 중요한 팁이에요, 여러분. 여기도 요렇게가 쐐기형 패턴. 여기도 요렇게가 쐐기형 패턴. 일종의 삼각형 패턴이 약간 좀 좋은 쪽으로 변형이 된 게 하락 쐐기형. 이렇게 일종의 상승 쐐기형 패턴은 상당히 위험한 패턴이고. 근데 지금 보면 상승 쐐기형 패턴은 없죠. 그러면 여기서 상승 쐐기가 만들어지려면 요렇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요렇게. 그래서 1500대로 그냥 올라갔다가 밀렸으면은 되게 위험할 뻔했고 지금은 어쨌든 간에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저항권에서 테슬라가 실적이 좀 거시기하게 나왔죠, 여러분? 근데 다음 주가 제가 본 게임이라고 했죠, 월요일 날. 다음 주에 빅테크의 실적이 많이 나오는데 와, 이 얘기를 벌써 얘기해버리면 안 되는데 이거는 금요일 날 얘기해야 될 얘기인데 그냥 할게요, 여러분. 말 나왔으니까. 엊그저께 제가 나스닥 시장이 여기서 변동성이 생길 때 애플 관련한 기사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했는지 장중에 얘기한 건지 모르겠는데 애플이 그 2주 만에 그 컷이라는 단어 가지고 이벤트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여기 순식간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급락을 한 게 애플 관련한 기사 때문에 축소를 중단으로 올인을 해가지고서 순식간에 뺐다가 이제 넷플릭스 실적이 나오면서 저점 대비 300을 끌어올렸던 거고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테슬라 실적이 일론 머스크가 또 먼저 립서비스한 게 제가 봤을 때는 안 좋은 것 같아요. 뭐
기대해도 좋다 막 이런 식으로 트위터에다가 글을 날렸는데 그러면서 쫙 올라가다가 실적이 좀 생각보다 좀 안 좋게 나오니까 이 급락이 나온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흐름 자체가. 왜 이 얘기를 해드린 거냐면은 애플은 다소간의 긍정으로 시장에서 전망을 했는데 어쨌든 그 이틀 전에 나왔던 그 기사 그게 이제 전망치에서 이제 좀 불리할 거고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쪽은 애시당초 뭐 흐름 쪽으로 왔고 그다음에 아마존이 비가 내리는 쪽으로 왔고 이런 식으로 빅테크 기업의 실적이 지금 다음 주에 나오는 것들이 좀 저조한 어떤 그런 쪽 플러스 물가 다음 주에 나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물가가 초반에 월초에 나왔던 게 PCE도 높게 나왔고 기대 인플레이션도 높게 나왔죠. 뭐 딱 뻔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먼저 밀리는 것 같고 이제 거기서 그 여러 가지 어떤 이슈들이 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또 치는 거고 뭐 그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나오면 11월 달 이제 금리 인상한 다음에 샬라샬라 그죠? 예, 그렇게 하면 시장은 간단하게 나오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시장은 뭐 그렇게 얘기해 드리는 거고 다만 최근에 변곡점이라 제가 특히 어제부터는 지지 체크가 중요하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지지 뭐 그냥 밀려 내렸죠 후장에 그러니까 밀리는 거고 지금은 이제 287 수준으로 이제 오니까 슬쩍 낙폭을 줄이려고 하는 거고 이런 흐름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종목 흐름도 선별적 종목 장세 수준 정도. 우리 진행자도 언급을 했지만은 저는 뭐 여러분들한테 원전 관련주나 이런 거를 막 매수하시오 막 그런 얘기는 안 해도 그 예전에 이거 뭐죠, 여러분? 이름도 까먹었어요. 하도 안 봐가지고. 그러니까 유신은 우진인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이거 우진이라는 주식 한두 번 정도 움직임이 좋을 때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것도 되게 많이 빠졌죠. 하락 L자형으로 빠졌고 요게 일종의 쐐기형 패턴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요게. 그리고 이제 전저점에서 기사 받고 올라가는 거 정도. 결국은 원전 관련주가 오늘 움직임이 좋은 것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낙폭과대라는 거죠. 많이 빠지니까 기사 하나 나오면서 올라가는 뭐 그런 수준. 그다음에 드론 관련주도 네온테크가 뭐 시장에선 제일 세게 움직였었죠. 지난 5월 달에. 엄청 많이 빠졌죠, 여러분. 이것도 일종의 쐐기형 패턴. 하락 N자가 일종의 쐐기형 패턴. 전저점 지지. 리바운드. 60일선 저항. 음봉. 이런 식으로. 죄다 움직이는 종목들이 이런 특징을 보이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특징 또 말씀드릴게요. 원익 PN이라고 여러분들 좀 아시죠, 여러분? 이 주식은 반대죠. 이 주식은 같이 이렇게 하락 N자로 빠지는 게 파동이 1, 2, 3, 한 번 더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원전 관련주들은 이쪽 정도 어디 지점에서 급하게 기사와 함께 급등하면서 이렇게 저항에 부딪히는 모습이고 원익 PN이는 거기서 한 번이 더 빠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저항을 뚫고 올라가는 어떤 이런 기술적인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장은 전체적으로 이런 특징이 있는 거고 제가 봤을 때는 원전주하고 드론 관련주는 보유자 입장으로 가면서 가지고 있으면 팔아주는 게 어떻겠느냐 뭐 이런 의견 드리는 거고 오늘 장 또 한번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래도 뭐 이 시간에 자주 얘기를 하니까 보다시피 이 증권주서부터 예. 이 증권주나 막 이런 쪽 약한 거. 그다음에 오늘 삼성 SDI가 약한 것도 기술적으로 이제 삼성 SDI는 최근에 안 빠진 주식이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좀 실적 전망치 또 우울하게 기사 나오면서 요거는 요런 패턴, 요게 삼각형 패턴에서 제일 어려운 건데 55만 원을 지지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 다음에 60만 원을 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주가 흐름이 완전히 차이가 날 수 있는 그런 위치거든요. 이거 결국은 변곡점. 그래서 변곡점이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되면서 선별적 종목 장세로 가고 이달 말에 어떤 이벤트가 증시에 약간 거시기 하다 보니까 종목들이 먼저 빠지는 거 아니겠느냐. 요런 판단이 뜹니다. 네. 지금 목요일인데 이제 다음 주까지 전부 다 예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빅테크 실적, 미국, 그리고 미국의 경제 지표,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감을 오늘 어느 정도 미리 선반영하고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해주셨고요. 오늘 시장은 뭐 예전에도 계속 그랬지만 선별적으로 종목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그림을 그려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장 투자 전략을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원래는 290인데요. 이게 원래 290인데 오늘 장 분위기가 290 쪽으로 갈 분위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왜 290을 여러분들한테 중시 여겨주느냐면은 어제 방송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5일선, 21선 타고 가는 게 좋다. 그래야 뭐 이쪽처럼 조금 길게. 근데 지금 자체적으로 여기서 머리를 숙였다는 얘기는 빼고 얘기해 드릴게요. 여기 어디의 흐름하고 지금 유사해지려고 하는 거거든요. 사실 이게 더 좋아요. 우리 진행자도 알겠고 이 시간 애청자분들 알겠지만은 여기서 바닥을 다지려면 변동성이 어느 정도 크게 나오면서 박스권 정도의 흐름을 그리거나 뭐 그런 흐름이 나와야 바닥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자주 얘기해 드렸지 않습니까? 그거 타진되는 날 제가 막 거품 물고 얘기를 해 드릴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후장에 그렇게 나오면 좀 그런데 뭐 어쨌든 간에 변동성이 생겨야 되고 이 기간이 조금 더 길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제 여기서 나 안 빠질 거야 이러려면 부처는 줘야 되거든요. 이평선 정도로 부처는 줘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그 290을 갭으로 깨갖고 오늘 장중에 낙폭 줄일 때도 꼴이 살짝 다를 때가 290 저항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약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뭐 FM적으로는 290을 얘기해야 되지만 제가 한번 살짝 내려봤어요. 289로. 그 정도는 올려주면 그나마 좀 종목들이 후장해 가면서 거래소 주식, 시가상위 종목들 낙폭을 좀 축소하는 게 좀 나올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뭐 오늘은 그냥 287 살짝 깨겠죠. 장중에 한 번은 뭐 깨고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올려주는. 그래서 원래는 287 안착 체크라고 해드리려다가 돌파 지지 한번 해드렸어요, 여러분. 그리고 290이 중요한 이유 또 하나 드리면 마디가는 이미 이제 280을 저점으로 놓게 되면은 한 300에서 305 수준 정도는 위쪽 방향으로 계속 타진을 할 수 있다. 요 말씀 드렸죠. 근데 나스닥이 조금 약해가지고 우리나라가 먼저 꼬리를 내리고 그래서 295를 먼저 얘기를 해드렸으니까 295에서 300, 305면 50이거든요. 그러면 295에서 5 빼면 290이죠. 그러니까 290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80과 300의 어떤 박스 그리고 최악의 경우 275 수준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위로는 305에서 310 수준 정도 이런 식으로 그게 이제 나스닥하고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얘기를 했지만 결국 중요한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나라 시장은 290을 안착해야 상방향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면서 295를 돌파하는 순간 300에서 305로 확 열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 290, 295라는 지수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얘기고 아랫방향으로는 나스닥이 나락으로 갈 때도 285를 안 깨고 버텼던 지수 그 다음에 전저점이 280이지 않습니까? 280 수준 정도까지는 언제든지 내려올 수 있다라고 열되 이왕이면 거기를 안 내려오는 게 좋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제가 뭐 아침에 눈 충혈된 거 보여주기 싫어가지고 그죠? 예, 저기 하지만 제가 이거 어저께가 아니고 어제 그저께 시가상위 종목들 한번 보여드렸죠? 이중복 사진 내려가면서 여기 전체적으로 들어왔었는데 보시다시피 뭐 시가상위는 SK 하나를 제외하고는 빨간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침에는 이쪽이 뻘겠는데 이제 지수가 밀려 내려가다 보니까 이쪽도 살짝 시퍼렇게 좀 변하는 어떤 그런 흐름이에요. 그래서 그거 좀 잘 체크하시고 간략하게 단중기 구분 순환매 전략, 약세장의 꽃, 순환매. 그러니까 최근에 급등했던 2차전지 펫배터리 쪽 단기적으로는 차익 실현해 가면서 중기 관점으로는 또 어느 정도 밀림은 재매수하겠다고 하는 어떤 이런 마인드. 그 다음에 인공지능 로봇 관련주가 순환매로 다시 켜야 되겠죠, 여러분. 장 버틸려면 뭐 그쪽 순환매로 한 2박 3일 정도 타진하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서 월말 지나고 금리 인상 나온 다음에
그 다음 스텝의 어떤 예측치를 가지고 이제 시가상이라든가 대형주, 납폭과대 업종 대표주 막 등등등등 어떤 계획을 세우는 어떤 그런 시간을 가지면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 투자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선물시장에서 290에서 295 이 두 개 잘 기억하고 약세장 순환매 전략도 잘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전문가님. 예, 고맙습니다. 이종복입니다. 네, 자 이종복 전문가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장도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